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꿈꾸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하는 유튜브 방송이라서 좀 잘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예쁘게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 장중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의한 전 세계의 어떤 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유가 급락, 유가 전쟁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유가 급락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들으시면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조금은 예측하고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산유국 순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름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사우디다, 러시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와 러시아보다 훨씬 더 유가를 많이 생산하는 곳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고 2019년도에는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예전보다 많이 싸진 어떤 단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이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으로 변한 상태에서 예전에 미국은 그랬잖아요. 중동이라든가 이런데 이라크 같은데 가가지고 막 깡패처럼 전쟁 일으키고 석유 뺏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더 이상 에너지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유가 아닌 어떤 원유가 아닌 것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지 못한 두 국가가 있죠.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어떤 에너지 주요 수출국입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를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오페크라고 석유개발기구의 어떤 그 대표국이고요. 오페크 플러스라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러니까 그 오페크 회원국을 제외한 플러스 러시아 같은 나라가 끼어서 있는 게 오페크 플러스인데 이 오페크 플러스를 대표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두 나라가 이제 우리 싼 가격에 원유를 공급하면 그러니까 조금 감산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합의를 합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합의를 하니까 중간에서 이득을 보는 나라가 하나 생겼죠. 이게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감산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해가지고 원유를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감산 합의가 끝날 즈음 이제 얼마 전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사우디가 러시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러시아, 우리 감산한 거보다 묻고 더블로 가자. 더 감산을 하자. 그래야 그 유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가 싫어. 난 이제 감산 그만할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랑 나랑 감산했더니 미국만 계속 증산해서 걔네는 감산 안 해서 계속 증산을 해가지고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러시아가 그 감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 네가 감산을 안 해? 그럼 내가 감산을 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감산을 안 하니까 나도 감산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감산을 하지 않으니까 감산 합의가 깨지니까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국제 뭐 어떤 그 석유 소비량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50에서 $30까지 훅 빠진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미국이 왜 이렇게 감산을 하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어떤 생산을 했을까요? 미국도 근데 이제 러시아한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러시아 대통령과 푸틴과 트럼프의 사이가 좋았죠. 둘이서 무슨 이제 트럼프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무슨 정보를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러시아에서 트럼프를 도왔다는 것은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왜 러시아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이렇게 밀어줬을까요? 이유는 이제 그 이란 때문인데요. 사실은 유럽에 있는 어떤 그 석유 시장을 이란하고 그 러시아하고 서로 이렇게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란을 압박할 거잖아요. 이란을 압박한다는 것이 이제 이란과의 핵협정을 트럼프가 폐기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핵협정을 폐기하니까 이란 어떤 석유 수출이 이제 꽉 막힌 거죠. 이란 석유 수출이 꽉 막히니까 그 석유 수출이 막힌 부분을 러시아가 이제 독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은 미국이 러시아 좋으라고 이란을 이렇게 꽉 옥죄었을까요? 그렇진 않은 거죠. 셰일가스가 가격 경쟁력을 생김으로 해서 점점 미국은 훨씬 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도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셨죠. 이것이 이제 어떤 에너지가 다른 곳에 디펜던트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미국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거는 자국의 셰일가스 업체를 살려야 하기 때문인데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그러면 유가가 한 40에서 50불 정도가 되면 유가가 40에서 50불 왔다 갔다 하면 셰일가스가 가격 경쟁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셰일가스가 가격 경쟁을 가지지 못하는데요. 이 셰일가스 업체의 어떤 그 기반이 되는 이 자본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전에 양적 완화에 의해서 굉장히 금리가 막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이 금리가 떨어진 것들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이렇게 지금 붕 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갚아야 할 돈이 상당합니다. 그 상당한 돈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도 그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한번 셰일가스 업체를 죽이려고 한번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2009년이었나요? 10년이었나? 12년이었나? 그때 한번 국제유가가 밑으로 쑥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감산을 하게 되면 이 나라들도 러시아라든가 사우디도 자기네들이 손해를 봐야 하는 거겠죠. 왜냐면 마진은 올라가지만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시 그 감산에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거 미국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러시아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를 죽이려고 이런 어떤 그 감산 합의를 폐기한 거고요. 러시아가 이렇게 감산 합의를 폐기하자 그 반대에 있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럼 나도 증산할 거야 라고 감산을 폐기했습니다. 이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30몇 달러까지 이제 떨어진 상태인데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러시아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천연가스, 뭐 원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해외에 수출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죠.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투르크 스트림이라고 러시아 천연가스관이 그 유럽까지 약 1100km를 이렇게 흑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건설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하나로는 부족하다. 난 2개 하고 싶다. 그래서 투르크 스트림 2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걸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제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야, 투르크 스트림에는 굉장한 이 공사이지 않습니까? 뭐 가스관도 들어와야 되고 매설도 해야 되고 연장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니네 투르크 스트림 2에 참여하는 업체들 나 제재할 거야.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깽판을 놓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깽판을 놓으니까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뭐 감산 계약은 했지만 감산 그 연장 계약이 딱 끝나는 순간 니네 한번 이제 뭐 속된 말로 뒤졌어 이러면서 그 미국의 시열가스 업체들을 뭐 박살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 역시 감산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감산을 해야지 되는데 감산을 하지 못하고 이제 증산을 오히려 해버렸잖아요. 사우디가 이 감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뭐 아시다시피 사우디의 돈 많은 왕자 이런 왕자들 아시죠? 사우디는 그 어떤 전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국가라는 거죠. 그 왕정 국가라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약간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GDP가 약 2만 5천 불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다른 걸 해서 돈을 벌지 못해요. 오로지 오일머니,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러시아가 협조를 안 해주는 거죠. 작년에 아람코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재정을 사우디가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이 사우디가 팍 든 겁니다. 야, 이제 뭔가 원유, 뭐,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영원히, 석유만 팔아가지고는 먹고 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러시아를 불러 앉히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현재 배짱을 튀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러시아는 이번에 어떤 감산 폐기에 대해서 굉장히 결연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나는, 한 10년 동안 석유 안 팔아도 돼. 나 한 30불만 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약 한 40불 정도의 국제 유가가 유지되어야 어떤 그 마진이 남는 형태인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미운 거죠. 그만큼 시엘가스 업체가 굉장히 믿고 감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투르크 스트림, 이 투르크 스트림을 미국이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사이가 좋았다가 지금 되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먼저 감산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재정이 안 좋은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러면 러시아가 그렇게 감산 합의를 안 하고 증산을 하면 사우디 니네가 감산을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감산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유를 생산하는 거지만 원유는 그냥 단순 1차 상품에 불과합니다. 이 1차 상품에 불과한 것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다시 이제 2차, 3차 가공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제가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락해가지고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나라는 석유 수입국인데 석유가 싸지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맞는데 맞으면서도 틀린 게요. 우리나라는 원유를 사와서 어떤 화학적인 작업을 해서 그것을 다시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수출하는 비중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SOL이라든가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학회사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런 정제 마진을 먹고 사는 그런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적당하게 원가가 싸지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공황인 상태에서의 원유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우리나라한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왜 원유 가격, 왜 어떤 그 원유 생산량을 줄일 수 없느냐, 이거는 S오일의 그 대주주가 누군지를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S오일의 대주주는 여기 뭐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사우디 아람코가 현대오일뱅크와 S오일의 대주주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아람코가 어떤 우리나라 한국 뭐 석유공사 이런 지분을 사들이면서 자기네 물건을 가져다 쓰라, 내 원유를 가져다 쓰라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정유회사들이라던가 화학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거예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라든가, 브렌트유라든가, 이런 거 사다 쓰지 않잖아요. 중동 원유 가져다 쓰는데, 이게 기름마다 약간 뭐, 유황에 어떤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뭐,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제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입맛에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은 뭐 짜장면이라도 이 집 짜장면하고 저 집 짜장면 맛 다르듯이 이 집 기름 맛하고 저 집 기름 맛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러시아와 사우디가 있는데 사우디가 갑자기 감산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는 증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 파워게임, 즉 점유율 부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사우디와 그 러시아 둘 다 감산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지금 쭉 우상향을 했잖아요. 옛날에 뭐 얼마 전까지 뭐 다우지수가 3,000포인트에 올라갔다 막 이런 얘기들 막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 다우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6개월, 이제 1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여태까지 다우지수는. 근데 이렇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급락. 지금까지 그래도 그 세계 경기 중에 그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유럽과 다우지수가 스톡지수도 제가 한번 볼게요. 스톡지수도 보시면 유로 스톡지수 유로 스톡지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까지 보시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코로나 이전까지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무역 전쟁? 이게 가장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아, 내가 얘기했었던 건 선진국 지수인 유로스톡 지수와 그 다우존스 지수가 그래도 우상향하고 지켜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은 아시아 지수는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유로스톡 지수와 그 미국 나스닥 지수가,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이게 버블이 터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시적인 지금 이제 원유 상황으로 살펴봤지만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고, 이 사이클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키친 파동이라든지 뭐 주글라 파동이라든지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든지 뭐 이게 10년 뭐 20년 뭐 60년 이런 파동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지금 현재 뭐 약간 어떤 지금 공황이 올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아직 공황이 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시그널이 지금 충분히 보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 제가 그래서 10년을 보고 사시면은 괜찮다. 하지만 당장 뭐 지금 부동산 자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한 2-3개월 뭐 1-2개월 이런 거 보고서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좀 빠르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뭐 이 코로나19 앞으로 미래는 모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될지, 또 이제 미국이 뭐 이란과의 상황을 어떻게 풀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트루크 스트림에 대해서 방해를 연락했었는데 내가 지금 그 어떤 공격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시엘가스 업체들. 그러면 시엘가스 업체들이 막 도산하기 시작하면 미국도 정신 없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내가 당장은 러시아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을 못 보겠더라도 투르크 스트림을 허락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사우디하고 극적으로 감산에 합의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것이지 무조건 제가 공황이 오고 무조건 나빠진다. 저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적인 어떤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결정 내리기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다. 이 변수라는 것은 어떤 위험성,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은 국제유가의 급락이라든지 불확실성이 너무 많으니 어떤 인버스로 리스크 해칭을 하고 조금 더 현명하게 기다리자. 이게 제 의견인 겁니다. 지금 기름값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주식 공무원이 생각하는 관심 종목이 뭐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또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국전력 기름값이 싸지면 한국전력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 차트를 제가 봤더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하게 기름값이 싸진다고 해서 또 저는 전기차를 몰거든요. 전기차를 몰고 있는 상태에서 기름값이 싸지는 거 그렇게 저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 다만 지금 시장은 이 국제유가 하락과 코로나19에 의해서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어떤 기본적인 현재 시장을 보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근거 데이터와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무원은 전산적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그냥 뉴스라든가 감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그렇다고 해서 제 의견이 항상 모두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 의견은 이렇다는 겁니다. 저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은 틀린 의견이 아니고 다른 의견이니까요. 혹시 제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다른 생각을 어떤 좀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리플을 달아주시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서로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어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라이브 동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으시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주식공무원 추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주식공무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V 출연을 많이 하던 주식 전문가인데 TV 출연해서 하지 못한 사실은 방송국에서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성상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소통이 좀 더 원활한 그런 매체라고 생각해서 어렵지만 TV 방송국을 뛰쳐나와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봤더니 유럽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더라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저께 폭락을 한 상태에서 야간 선물이 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4.7% 4% 이랬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좀 충격이 있을 것인데 이 또한 지날 겁니다. 이 또한 지날 거고요. 주식공무원도 여러분들 잘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짤젠. 방송 마칠게요.